캐나다 보건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장 질환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부는 1일 성명을 통해 국제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장 질환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각 백신 라벨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의 부작용으로 새롭게 알려진 심근염과 심막염은 심장의 근육과 바깥면을 둘러싼 심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또는 심장박동 이상 증세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보건부는 백신을 맞은 뒤 심근염과 심막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투여된 백신 복용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은 매우 낮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이 같은 심장질환 부작용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계열 백신에서 주로 발견됐고 1차보다 2차 접종 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0세 이하 젊은 성인과 청소년에게서 이러한 부작용이 더 자주 보고됐고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수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 계열의 백신을 접종한 이들 중 주로 30세 이하 1,200여 명이 심근염이나 심막염 발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이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1,000건 이상 보고된 상태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달 기준으로 총 53건이 보고됐는데 현재까지의 부작용 발병 건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부는 이러한 부작용들은 경미하고 치료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국제 규제 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이러한 부작용 사례 사이의 잠재적 관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은 보건부의 승인을 통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코로나19 백신의 이점은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캐나다의 국내 총생산이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0일 연방통계청은 캐나다의 올 4월 GDP가 이전 달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지난해 4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지난달 통계청이 전망한 0.8% 하락에 비해서는 부진이 크지 않았습니다. 올 4월은 코로나19 바이러스 3차 확산이 캐나다에서 절정을 이루던 시기로 당시 전국적으로 여행 금지령이나 외출 자제령 등의 강력한 경제 봉쇄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락다운의 여파로 캐나다 주요 산업 20개 중 12개 부문에서 이전 달 대비 GDP 하락을 보였는데 특히 서비스업은 부진을 겪은 반면 상품 제조업은 지난 3월에 비해 0.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던 부동산 부문도 온타리오주와 BC주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이전 달 대비 0.7% 하락했습니다. 지난 4월 캐나다 대부분 지역 식당의 실내 영업이 제한됨에 따라 요식업 서비스 부문의 GDP는 6.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행 제한령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서비스 부문은 4월에 0.5%가 상승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국내 캠핑이나 RV파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현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4월의 소매 판매도 이전 달 대비 5.5% 하락했는데 의류 및 액세서리와 스포츠 및 취미용품 그리고 건축자재 비즈니스 등이 특히 부진을 겪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의 GDP는 팬데믹 이전이었던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1% 감소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 5월 경제 성장률은 금융업과 보험업 그리고 도매업의 분전에도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부진해 4월보다 약 0.3%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선 젠슨 RBC 수석경제학자는 3차 확산 여파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했던 6월부터는 전망이 밝다며 코로나19 백신 보급도 계속 증가하고 여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 만큼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업을 중심으로 경제는 더욱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옛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어린이 유해가 대거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일부 시위대의 분노가 영국 여왕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원주민 인종청소 규탄 시위대가 지난 1일 주의회 앞에 설치된 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동상과 빅토리아 여왕 동상을 쓰러뜨렸다고 캐나다 공영방송 CBC 등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1일은 캐나다 데이로 캐나다의 건국 기념일이지만 원주민 어린이 시신 발굴 사태로 기념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시위대는 빅토리아 여왕 동상을 발로 차고 주변에서 춤을 췄으며 붉은 페인트로 동상에 손자국을 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867년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원주민들과 협상을 했으며 빅토리아 여왕 재위 기간에 원주민 어린이 학교들이 캐나다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는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동상에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뜻하는 KKK를 적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영연방인 캐나다 공식 수반입니다. 영국 여왕이 캐나다 국가 수반을 맡는 것은 식민 지배의 잔재이며 백인 중심 역사의 상징이라는 게 시위대의 주장입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옛 원주민 기숙학교의 비극은 유감이나 여왕의 동상을 훼손한 점은 명백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주민 대표단은 가톨릭 교회의 최고 책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교황은 올 12월 이들과의 면담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국주의의 상징인 제임스 쿡 동상이 훼손된 후 버려지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8시 30분쯤 빅토리아의 엠프레스 호텔 맞은편에 있는 제임스 쿡 동상이 시위대에 의해 끌어내려진 후 선착장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영상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동상을 밧줄에 묶은 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상을 짊어진 후 아래쪽에 있는 선착장으로 내려갔고 물속으로 동상을 던져버린 후 환호했습니다. 쿡 동상이 있었던 받침대는 빨간색 손바닥 자국으로 뒤덮였고 받침대 위에는 소리 소문 없이 실종되거나 살해당한 원주민 여성의 상징인 빨간색 드레스 나무 판자가 세워졌습니다. 동상을 훼손한 이들은 원주민 인종차별 규탄 시위에 참석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최근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빅토리아를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에서는 캐나다 데이를 맞이해 정부의 기숙학교 만행과 원주민 사회에 대한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캐나다 헌법상 평화로운 시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시의 소유물을 훼손하는 일은 불법이라며 쿡 동상을 훼손한 용의자의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18세기 영국 탐험가인 제임스 쿡은 영국의 식민지 개척에 큰 역할을 했으며 제국주의의 시작을 알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쿡은 탐험을 통해 유럽인으로서 최초로 호주 동해안에 도달하고 밴쿠버 아일랜드 탐사에 성공하는 등 영국 입장에서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한편 쿡의 동상이 훼손된 것은 빅토리아가 처음이 아닌데 뉴질랜드에서는 수년 전부터 쿡 동상에 대한 철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지난해 전 세계로 확산됐던 흑인 인권 시위 당시에는 호주 시드니에 세워진 쿡의 동상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